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무덤덤했어요. 여보, 엄마가 많이 위독하셔. 은주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 번만 와줄 수 없을까요? 엄마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나는 회사 일이 바빠. 그리고 병원이 그렇게 좋은 곳도 아니고 제발요.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마지막이면 어떻고 나는 장모님과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잖아. 은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순간에도 남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알았어요. 혼자서 할게요. 항상 그랬듯이. 전화를 끄는 은주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희생하지 않겠다고. 1982년 봄 22살의 은주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영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은주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은주야,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롭기는 한데 마음은 좋은 분이셔. 잘 부탁할게. 신혼 첫날 밤 도영이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럼요.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은주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를. 시댁은 전통적인 대가족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도영의 형님 내외까지. 은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 모두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매일 반복되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맞서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반면 은주의 친정에 대한 도영의 태도는 처음부터 냉담했습니다. 장모님 또 오신다고? 귀찮게! 도영 씨, 엄마가 제가 보고 싶은가 봐요. 당신이 불편하니까 밖에서 잠시만 만날게요. 출가 외인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시간 많이 쓰지 말고! 은주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 혜진이 태어났어요. 은주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은주야, 산후조리 좀 제대로 해. 몸 상하면 평생 고생이야. 친정엄마 정심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해. 우리 때는 3일 만에 일어났는데. 은주는 아픈 몸을 일으켜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이 자라면서 은주는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혼자였습니다. 도영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아빠, 책 읽어주세요. 5살 혜진이 도영에게 책을 들고 갔을 때였어요. 아빠는 피곤하니까 엄마한테 가. 그래도 엄마한테 가라니까! 도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은주는 얼른 딸을 안고 달랬습니다. 괜찮아, 혜진아. 엄마가 읽어줄게. 그날 밤 은주는 잠든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 생각을 곧 떨쳐버렸습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이고 이것이 여자의 운명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세월이 흘러 은주는 40이 되었고 50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친정 어머니는 몇 번이나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도영은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어요. 은주야, 우리 사위가 많이 바쁜가 봐. 얼굴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잘 지내고 있지? 병실에서 정심이 아쉬워하셨지만 은주는 핑계를 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엄마, 대신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래, 너가 고생이 많아. 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어요. 남편의 무관심이 부끄럽기보다는 그런 남편을 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2023년 가을, 은주는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엄마, 은주는 숨을 헐떡이며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정심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지금 왜 이러시죠? 가족분이세요. 환자분이 많이 위독합니다.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으니 가족분들을 모두 부르시는 게 좋겠어요. 은주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의자를 가져다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딸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할머니가 위독하셔. 엄마,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성모대학병원이야. 중환자실. 전화를 끊고 은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도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왜? 도영 씨, 엄마가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그래서? 많이 위독하대요.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은주야, 나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그리고 병원 갔다가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보고 싶으면 내가 가야 해. 나 병원 가면 머리 아픈 거 몰라? 병원 냄새 너무 싫어. 은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은주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은주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엄마는 왜 아빠랑 싸워요? 싸우는 게 아니야. 어른들 얘기는 복잡해. 가난했던 어린 시절, 정심은 은주를 위해 무엇이든 했어요. 찬밥을 먹으면서도 은주에게는 따뜻한 밥을 주셨고, 추운 겨울에도 은주만은 따뜻하게 재워주셨습니다. 엄마, 은주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흐느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혜진이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의식이 없으셔. 아빠는요?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혜진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또 안 오시는구나. 혜진아,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빠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이세요?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찾으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은주와 혜진은 서둘러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정심은 힘없이 눈을 뜨고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은주, 네. 엄마, 제가 왔어요. 우리 사위는 안 왔니? 은주는 목이 메었어요. 이런 순간에도 어머니는 사위를 찾고 계셨습니다. 곧 올 거예요. 할머니, 저 혜진이에요. 아, 우리 혜진이, 이쁜 내 손녀. 정심은 미약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곧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은주는 다시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또 뭐야? 엄마가 잠깐 의식을 찾으셨는데 당신을 찾으셔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도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야, 나는 죽어가는 사람 보는 거 못해. 그리고 장모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해. 도영 씨,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은주는 휴대폰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혜진이 은주의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 혜진아, 엄마가 평생 혼자 짊어지신 거잖아요. 이번에도 엄마가 해내실 거예요. 은주는 딸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도영은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부장님, 장모님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괜찮으세요? 아, 그냥 늙어서 그런 거죠. 뭐, 그래도 가족인데 병문안은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영은 짜증스럽게 반응했어요. 가서 뭐 해요? 나는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내가 굳이. 사실 도영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장모에 대한 무관심이 더 컸어요. 장모 따위가 뭔데? 도영은 결혼 초기부터 처가를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은주와 결혼한 것도 사실 불만이었거든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은주, 너희 집은 어떤 집안이야?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어머님. 은주가 답했을 때도 도영은 불편해했습니다. 평범한 게 아니라 가난한 거지. 도영의 가족들은 중산층이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살림만 했습니다. 반면 은주의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키웠어요. 행상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셨죠. 우리 사위 항상 고생 많아. 정심이 도영에게 인사할 때마다 도영은 성의 없는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은주가 친정에 갈 때마다 도영은 불만을 표시했어요. 또 가냐? 집안일은 누가 해? 금방 다녀올게요. 친정 갈 시간에 우리 집이나 제대로 챙기지. 은주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부부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영은 혼자만의 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장모까지 챙겨야 하나? 내 부모도 아닌데. 실제로 도영은 자기 부모님께는 정말 잘했어요. 매주 안부를 물었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반면 처가에는 명절 때 형식적인 인사만 했을 뿐이에요. 은주가 장모님 생신 때 선물을 사가려고 하면 도영은 인색했어요. 너무 비싼 거 사지 마. 적당히, 그래도 생신인데. 적당히 하라고. 우리도 살아야지.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 생신 때는 달랐어요. 어머니 생신이니까 좀 좋은 걸로 사자.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은주는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제 장모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도영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오후가 되자 은주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도영 씨,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정말로 마지막일 수도. 은주야, 그만해. 나는 못 가. 당신이 알아서 하고. 그래도 뭐야? 나는 장모님이랑 별로 가깝지도 않았고. 가서 뭐 하는 거야? 병원도 무섭고. 도영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무섭더라도 마지막 인사라도. 마지막 인사는 무슨. 살아있을 때도 할 말 없었는데. 은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 나는 집에서 기다릴게. 도영은 전화를 끊고 TV를 켰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밤 10시경 정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가족분들,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은주와 혜진은 서둘러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정심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혜진도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심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눈을 떴어요. 은주야,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고생 많았다. 엄마, 고생은 무슨요? 엄마가 더 고생하셨잖아요. 우리 사위는 정말 안 오는구나. 은주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괜찮다. 은주야, 너는 참 착한 딸이었어.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알아. 정심은 혜진을 바라보았어요. 혜진이, 네, 할머니, 엄마, 잘 챙기거라.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은주,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행복했으면. 정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 엄마,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불렀지만 정심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혜진이 울부짖었어요. 의료진이 들어와 확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임종하셨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평생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어머니가 이렇게 떠나시다니. 엄마, 엄마, 은주는 어머니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밤 11시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도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내일 장례식 준비해야 하는데, 그래, 알아서 해. 나는 내일 회사 가야 하고. 회사는 좀 빠지시면 안 될까요? 장례식인데, 은주야,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고 있어. 빠질 수 없다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 조문은 갈게. 은주는 허탈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순간에도 남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혜진이 어머니의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우리끼리 해요. 할머니를 정성껏 모셔드려요. 고마워. 혜진아, 아빠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은주는 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은주는 혜진과 함께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부고 작성, 음식 준비까지. 도영은 첫날 잠깐 조문을 왔어요. 장모님, 편히 가세요.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는 금세 돌아갔습니다. 벌써 가세요? 은주가 물었을 때 도영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조문 왔으니까 됐지. 내일도 회사 가야 하고. 이틀만 빠지시면 안 된다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회사에서. 은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사위가 왜 저래?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저러면 되나? 은주는 부끄러웠지만 참았어요. 남편을 감싸기 위해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발인 전날 밤 은주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도영 씨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혜진이 다가와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혜진아, 전혀 괜찮지 않아. 은주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빠가 너무 심하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러게, 어머니가 평생 사위 자랑하셨는데. 엄마는 왜 참고 사세요? 화내셔도 돼요. 은주는 딸의 말에 깊이 생각했어요. 정말 왜 자신은 항상 참기만 할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은주는 지쳐 있었어요. 사흘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모든 것을 처리했거든요. 도영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고생했어. 짧은 인사뿐이었어요. 도영 씨, 왜? 어머니 장례식에 왜 안 계셨어요? 도영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첫날 조문 갔잖아. 그걸로 충분하잖아. 충분하다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부족해. 나는 장모님이랑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는데 조문까지 간 거 자체가 예의지. 가깝지 않다고요? 당연하지. 나는 장모님이랑 할 얘기도 없었고. 은주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지냈는데 가깝지 않다고요? 한가족. 언제 한가족이었어? 도영이 일어나 은주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내 가족이지만 장모님은 아니었어. 그냥 처가 식구일 뿐이고. 처가 식구도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나는 내 일하느라 바쁘다고.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당신 일이 더 중요했어요? 그럼 내 일이 안 중요해? 나는 회사에서 책임질 일이 있다고. 책임이요? 그럼 가족에 대한 책임은 없나요? 도영은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가족이라고 또 나오네. 은주야, 장모님은 내 가족이 아니라니까. 당신 어머니지. 내 어머니가 아니야. 그 순간 은주는 뭔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뭐라고? 내가 시어머니 장례식에 안 가도 되는 거죠? 내 어머니가 아니니까? 도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같은 소리야? 우리 어머니는 당신 시어머니잖아. 엄마도 당신 장모님이잖아요. 그게 어디 같아? 은주는 소리쳤어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가족인데. 똑같지 않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뭐요? 더 소중하다고요? 도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어쨌든 나는 바빴어. 회사 일 때문에 못 간 거라고. 바쁘면 하루 이틀은 못 빠져요? 40년 살면서 딱 한 번인데. 못 빠져. 나는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고. 은주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중요한 포지션. 그래요. 당신한테는 회사가 가장 중요하고 당신 부모님이 그 다음이고 나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죠.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40년 동안 당신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는 다 기억해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잖아요. 아프셔도 병문안 안 오고 생신에도 건성으로 인사만 하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뭐요? 뭘 했다고요? 도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당신 자랑하셨어요. 우리 사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나는 내 할 일 했어. 할 일이요? 형식적으로 명절 때 인사하는 게 할 일이에요.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나는 평생 당신 부모님 모시느라 고생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해드리고 아프시면 병원 모시고 용돈까지 챙겨드렸어요. 그건 그런데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뭘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도영은 변명하려 했어요. 나는 내 식으로. 내 식으로요? 무관심이 당신 식이에요? 무관심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은주는 소리쳤어요. 내가 왜 당신 가족만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도영도 화가 났어요. 당신 가족만 위해서라니. 나도 당신 위해서 살았어. 저 위해서요? 언제요? 매일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다 준 것도 모르나? 돈 벌어다 주는 게 나를 위해서예요? 그럼 뭐야? 나를 위해서라면 내 마음도 좀 헤아려줬어야죠. 은주는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요? 뭐가 부끄러운데? 엄마가 아프실 때마다 사위 얘기하시는데 당신은 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수근거렸어요. 도영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남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창피하면 하지 왜 나한테 왜 화를 내? 그럼 누구한테 화를 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어요. 당신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나는 평생 진정하고 살았어요. 이제 더는 진정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은주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신 후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도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쌓인 거예요.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당신과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은주야, 당신 지금 흥분한 거야? 장모님 돌아가셔서. 흥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40년이 문제예요. 40년 동안 나만 희생했어요. 도영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희생이라니. 당신도 주부로서 할 일 한 거지. 할 일이요? 내가 로봇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로봇처럼 살라는 뜻 아니에요? 감정도 없이, 불만도 없이. 은주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삶이라니. 당신 눈치 보지 않고, 당신 부모님만 모시지 않고, 나를 위한 삶 말이에요. 도영은 당황했어요. 은주야,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충분히 생각했어요. 엄마 돌아가시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나 하고. 나를 위해서 산 거 아니야?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맞춰서 산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 큰 차이가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산다면 당신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당신은 안 그랬잖아요. 도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당신은 평생 당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 그럼 내 어머니 돌아가실 때 왜 안 왔어요? 도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왜 안 왔어요? 그건 나는 못하겠죠? 변명할 이유가 없으니까.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볼 거예요. 은주야! 하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오전 은주는 인터넷에서 찾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상담 신청했던 김은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은주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일단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은주는 어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처가를 무시하고 시댁만 편들고 그런 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김 변호사는 찬찬히 들었어요. 부부 관계에서 한쪽의 지속적인 무시와 냉대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 네. 남편분이 처가에 대해 보인 태도나 부인께서 느끼신 소외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있어서 이제 와서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부인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 하는 거죠. 김 변호사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사실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던 여성분들이 자신의 삶을 찾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네, 많아요. 특히 부인과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요. 은주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결혼 기간이 40년이면 재산 분할도 상당할 거예요. 부인께서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제가 직업이 없는데 가정주부로서의 기여도 충분히 인정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분의 지속적인 무시와 냉대가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까요. 위자료요. 네. 부당한 대우를 받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에요. 은주는 깊게 생각했어요.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세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요.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적응하시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격려했어요. 부인께서 지금까지 집안을 꾸려오신 능력이면 충분히 혼자서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정말요? 물론이에요. 그리고 따님도 계시잖아요. 혜진이가 걱정이에요.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면 다 큰 따님이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오히려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은주는 혜진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어젯밤 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는 왜 참고 사세요? 화내셔도 돼요. 변호사님,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이기적이라고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이기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오래 참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부인께서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있으시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죠. 은주는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일단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남편분과 대화해 보시고 안 되면 조정이나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협의 이혼이면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도 서로 합의하면 되고요. 남편이 안 한다고 하면요? 그럼 법적 절차를 밟아야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부인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상담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첫 상담은 무료예요. 정말 이혼을 결심하시면 그때 다시 오세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나는 이제 더는 아내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은주는 이마를 중얼거렸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온 은주는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켰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할까? 은주는 과거를 돌아봤어요. 20살에 도영과 만나서 연애할 때는 행복했었어요. 도영도 다정했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달랐어요. 시댁 분위기에 맞춰 살아야 했고 도영은 점점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모습이 드러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은주는 자책하기보다는 담담하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면서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태도를 보면서 은주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변호사님 말이 맞아.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은주는 결심을 굳혔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할머니 일 이후로 걱정돼서.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어디서 만날까? 딸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혜진과 만난 곳은 집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어머니와 딸이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금. 할머니 일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어젯밤에 아빠랑 많이 싸우셨어요? 들었구나. 네. 목소리가 커서 이혼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던데. 은주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혜진아, 엄마가 정말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혜진은 놀라지 않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너도? 네. 엄마가 얼마나 참고 사셨는지 제가 다 봤거든요. 혜진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를 응원해요. 정말? 네. 아빠는 엄마를 너무 몰라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는데도 저러시니까 저도 실망했어요. 혜진아, 그래도 아빠는. 엄마, 아빠 감싸지 마세요. 저도 다 컸어요.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는 평생 외할머니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래도 엄마는 너무 착해요. 그래서 이용당한 거예요. 은주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용당했다고? 네. 아빠가 엄마를 당연하게 여긴 거잖아요. 집안일은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하고 시부모님 모시는 것도 당연하고. 혜진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친정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은주는 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니? 오래됐어요. 고등학생 때부터요. 그때부터? 네. 친구들 아빠는 외할머니 생신 때도 선물 사주고 아프시면 병문안도 가는데 우리 아빠는 안 그러니까. 혜진은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답답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나 싶어서. 엄마는 그게 부부 사이라고 생각했어. 부부 사이가 그런 건가요? 한쪽만 참는 게.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이제라도 엄마 인생을 사세요. 내 인생이라. 네. 아빠 눈치 보지 말고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혜진은 어머니를 격려했어요. 저도 이제 다 컸고 결혼도 할 거고 엄마도 자유로워지세요. 혜진아. 아빠는 엄마를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혜진의 말에 은주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혜진아.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라. 네. 엄마의 새로운 인생이요. 혜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정말 괜찮겠니? 부모가 이혼하는 게.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다행이라고? 네. 엄마가 계속 그렇게 살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요. 혜진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아직 젊으세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사실 텐데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게 무서워.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적응하시더라고요. 혜진의 말이 변호사와 같았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좋아요. 누구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엄마, 뭐 하고 싶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주는 당황했어요. 모르겠어. 오랫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럼 천천히 찾으세요. 시간은 많아요. 혜진은 웃으며 말했어요. 여행도 가보시고 취미도 만드시고. 여행. 네. 엄마 평생 가족 여행 말고는 못 가보셨잖아요. 그게 맞았어요. 은주는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집안일이나 시댁일로 바빴거든요. 친구분들과도 만나보세요. 엄마 친구 많으셨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안 만났는데 이제 다시 만나시면 돼요. 혜진의 격려에 은주는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정말 괜찮겠니? 괜찮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그동안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보기 싫었거든요. 은주는 딸의 마음을 몰랐던 자신이 미안했어요. 미안해, 혜진아. 엄마가 너한테 걱정만 끼쳤네. 걱정이 아니라 안타까웠어요.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인데 그 말이 날 살게 하네. 은주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로 결심하신 거예요? 응. 오늘 아침에 변호사도 만나고 왔어. 정말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은주는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필요하면 제가 아빠랑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그건 엄마가 할게. 그럼 다른 거라도 집 구하시는 것도 도와드리고. 고마워. 두 모녀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엄마,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라도. 은주는 딸의 따뜻한 품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혜진아, 엄마가 잘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다고? 네, 그동안 견뎌오신 거 보면 혜진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그 강함을 엄마 자신을 위해 쓰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주는 도영과 마주쳤어요. 어디 갔다 왔어? 혜진이랑 밥 먹고 왔어요. 그래. 도영은 어색해했어요. 은주야, 어제 일은 어제 일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도영 씨, 나는 정말로 이혼하고 싶어요. 은주야, 진정. 진정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충분히 진정하고 생각했어요. 은주는 도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늘 변호사도 만나고 왔어요. 변호사를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네, 진짜예요. 은주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요. 도영은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어요. 좋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 네, 그럴게요. 하지만 쉽게 될 줄 알아? 어렵더라도 할 거예요.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부터 따로 잘게요.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어느 날이었어요. 은주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구한 집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도영도 결국 협의 이혼에 응했거든요. 아마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것 같았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이 집을 전세로 구했고 앞으로의 생활비도 어느 정도 마련했습니다. 엄마, 짐 다 정리됐어요? 혜진이 도움을 주러 왔어요. 응, 거의 다 됐어. 기분이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은주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연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혜진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잘하실 거예요. 고마워. 아, 그리고 엄마, 응? 다음 주에 소개팅 어때요? 소개팅?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회사 언니가 괜찮은 분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빨라도 친구로라도 만나보세요. 혼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은주는 웃었어요.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혜진이 돌아간 후 은주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도영과 함께 살던 집이 보였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그곳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거예요. 참 오래 살았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은주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어요. 장례식 때 찍었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살아볼까요? 사진 속 정심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우리 은주,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행복했으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 어머니. 이제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은주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혼자서 차를 끓여 마시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눈치 볼 사람도 없는 이 고요한 시간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대학 동창 미선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은주야,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어. 올래? 결혼 후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동창회였어요. 항상 집안일을 핑계로 빠졌거든요. 갈게. 은주는 망설이지 않고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다음 날 은주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파마 좀 해주세요. 젊어 보이게요. 네, 알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항상 가족들만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소홀히 했거든요. 완성됐어요. 미용사가 거울을 돌려주었을 때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와, 완전 달라 보이세요. 정말 젊어 보였어요. 아니,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은주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오랫동안 책을 읽지 못했거든요. 어떤 책을 찾으세요? 새로운 시작에 관한 책이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점원이 안내해준 코너에는 다양한 자기계발서들이 있었어요. 이 책은 어떠세요? 60세부터의 새로운 인생. 은주는 그 책을 펼쳐보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첫 문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로 주세요. 책을 사고 집에 돌아온 은주는 차를 마시며 읽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후반부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오늘에서야 알았다.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굴레였다는 걸. 이제 나를 위해 산다. 그날 저녁 은주는 오랜만에 일기를 써보았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무섭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 같다. 엄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미안해할 것 없어요. 엄마 덕분에 나는 강해졌고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도영 씨와 헤어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내일부터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여행도 가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보고. 혜진이 말이 맞아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주는 창가에 서서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6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앞으로 20년, 30년은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혜진이었어요. 엄마, 잘 주무세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요. 사랑해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혜진아. 나도 사랑해. 그리고 덧붙였어요.
엄마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게. 다음 주 토요일 동창회 모임에서 은주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은주야, 완전 달라 보인다. 뭔가 환해진 것 같아. 이혼하고 나니까 더 예뻐졌네. 친구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은주야,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갈 건데 같이 갈래? 제주도? 응, 3박 4일로. 어때? 은주는 잠깐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어요. 좋아, 갈게. 정말? 와, 드디어 우리 은주가 여행을 가는구나.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주는 거울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어요. 은주야, 이제 정말로 자유야.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몇 달 후 은주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생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을 맞이하는 은주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오늘도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은주는 어머니가 묻힌 추모공원에 들렀어요. 엄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묘비에 꽃을 올리며 은주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정말 좋아요.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은주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엄마도 기쁘죠? 은주는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날 저녁 혜진이 놀러 왔어요. 엄마,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가벼워 보여요.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은주는 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혜진아, 엄마 이혼하길 잘했지? 당연하죠.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 처음 봐요. 그런가? 네, 어릴 때부터 엄마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이제는 완전 달라요. 혜진의 말에 은주는 새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억눌려 살았는지를. 혜진아, 고마워. 뭐가요? 엄마를 응원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거든요.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은주는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혼자 여행을 가는 것도,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나는 오늘에서야 알았다.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굴레였다는 걸.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려갔어요.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경험으로. 이제 나를 위해 산다. 은주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60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미소였습니다. 마지막 부탁, 그리고 이별의 용기.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은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은주는 드디어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별에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 용기 덕분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어요. 기차는 계속 달렸고 은주의 새로운 인생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여인이 40년 동안 참고 견뎌온 삶 끝에서 결국 자신을 위해 내린 결단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늦은 후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은주님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과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되는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가 때로는 너무 늦었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꺼내지 못한 결심이나 미뤄둔 꿈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어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삶의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